교대 두 번째 시간. 학생들은 자신만의 교육 철학을 어떤 식으로 완성해 갔을까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최근에 교대에 붙은 친구들 몇 명을 사례를 좀 얘기해 줄게요. 어떤 한 학생이 아이들과 같이 보육봉사를 간 거예요. 아주 어린 친구들하고 물가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던 거죠. 놀고 있다가 페트병 있잖아, 이렇게 페트병. 거기에 이제 물을 담아서 물고기도 잡아가지고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놀다가 이제 물고기 잡아서 있는데 그 친구가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 페트병에 붙은 이 비닐 떼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죠. 이 친구가 그래, 물고기가 잘 안 보이지? 라면서 이렇게 떼주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그 어린 친구가 아니요, 물고기가 바깥을 잘 못 볼 것 같아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감동! 이 친구는 깨달은 겁니다. 이게 아이들의 시선으로 교사가 바라본다는 거는 어른들이 내가 학생들의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착각하는 걸 수도 있겠다. 이미 학생은 그 물고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사란 내가 학생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입장이 되어보고 계속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그 학생한테 듣고 상당히 굉장히 저도 놀랐죠.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에피소드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일화를 통해서 자신의 교육관을 정립하는데 이 친구가 계속 끊임없이 자기가 교사상을 찾아야겠다, 나는 어떤 선생님이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으면 난 이거 못 찾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이런 케이스도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교사가 될지에 대해서 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나 이런 교사야 되겠구나, 이걸 찾아낼 수 있는 거지. 한번 사례 하나만 더 살펴볼까? 제 학생 중에 이제 교대 붙은 친구 하나가 저랑 상담을 하는데 그 친구는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똑똑한 친구였는데 고민이 너무 많은 거야. 선생님, 저는 어떤 교사가 돼야 될지 아직도 좀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교직을 준비하는 애들한테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역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이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교사로서의 차별은 아주 끔찍한 폭력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럼 그 차별은 어디서 오는 걸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그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렸을 때 자기 이제 동네에 약간 학생들이 보기에 정신상태 이상한 그런 사람이 한 분 있었대요. 그래서 애들이 놀고 있으면 다 와가지고 막 사탕 하나 던져주고 가고, 근데 사실 애들 입장에서 무섭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도망댕기고 막 저거 사이코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욕을 하고 다녔던 거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초등교사로서의 꿈을 키워가면서 요양원이나 장애인 관련된 그런 단체나 이런데 봉사활동을 가게 됐는데, 거기에 그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 일단 첫인상이, 일단 어렸을 때 자기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무슨 사이코 막 이런 얘기를 듣던 사람이 거기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얘는 고등학생이 되었잖아. 그리고 봉사활동을 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함부로 대할 수 없거든. 그렇잖아요. 친해지려고 노력을 한번 해봤대요. 근데 그분에게 좀 아픈 과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아픈 과거의 영향으로 살짝 정신질환이 있지만 아이들을 되게 좋아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아이들한테 접근했던 방식이 약간의 정신질환으로 애들한테는 공포스럽게 느껴졌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 아저씨의 상황을 딱 이해하고 나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저도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요. 학생들한테, 특히 교직을 준비한 학생들한테 차별은 어디서 오는 걸까? 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은 그 차별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이나 결과들을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그 출발점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해요. 그 친구는 그 출발점이 이제 어디서로 시작을 했을까? 그 사람을 올바로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겉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차별하게 됐던 걸로 자기 나름대로의 결정을 내리게 된 거지. 실제 대화를 해보니까 엄청 따뜻한 사람이더래요. 그런데 학교에 돌아와서 야, 나 봉사활동 갔는데 그 아저씨 있었어. 친구들은 아직도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100%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100%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생겨? 차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런 차별하는 마음을 깨기 위해선 상대방을 계속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차별하는 거예요. 알면서 차별하면 진짜 나쁜 놈이고.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도 해요. 요즘 다문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전에는 다문화라는 표현을 안 썼죠. 혼혈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이 이상하니까 다문화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다문화라는 표현 솔직히 쌤은 안 좋아한다. 왜? 니네 다문화라는 얘기 딱 듣자마자 지금 머릿속에 뭐 떠오르는 거 있지? 그게 편견의 시작이거든. 그러한 언어 표현 자체도 편견을 만들어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직, 특히 교대를 준비한 학생들이면 초등학생들은 그런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어떤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에 학생들에게 그런 차별을 줘버리면 그것이 평생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차별의 원인을 우리는 발견을 해내고 자기 스스로 느껴야 됩니다. 저는 교대 쓰는 학생들은 반드시 자기가 어떠한 형태로 초등교사가 갖춰야 될 인성이 어디서 기인하고 출발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